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59분.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예방 현장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초반에 잠깐 공개 발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비공개 지금 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장관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요. 그 현장 저희가 시간 되는 데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중간중간에도 조국 장관 조국 장관 그 현장은 저희가 홍성민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 생중계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박정환 스팟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기자들이 이해찬 대표 그 방 앞에서,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 예방을 마치고 나온 조국 장관한테 여러 가지 뭐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들이 앉아서 노트북을 가지고 기사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복도로 안 지나간다는 또 속보가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복도로 안 지나가나요? 어디로 지나가나요? 바로 그 대표실, 원내대표실로 통하는 사무실로 들어갈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인권님은 예일대에서 촛불 드는 날까지 이런 댓글도 주셨네요. 아마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그 논문 포스터죠. 논문 포스터, 그림 포스터 아닙니다. 연구한 그 내용을 적어놓은 포스터입니다. 그 학회에서 그 설명하는 포스터. 그걸 작성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그 아들의 그 의혹들과 관련해서 예일대에서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예일대에서 촛불 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 조국 장관이 이제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대표실 앞에 지금 다 모이고 있네요. 네, 다 모여서 조국 장관을 보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조국 장관이 나왔네요. 네, 복도를 지나가네요. 네. 자,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조국 장관의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참 걷기가 쉽지가 않네요. 박정호 님이 비켜라. 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비켜라 라고 하셨고요. 자,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들에게는 발언하지 않고 이인영 원내대표실 연결된 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김유숙님이 조국 힘내세요, 이런 발언도 주셨고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 그 대표실과 연결된 그 사무실 쪽으로 조국 장관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환담을 나누고요. 오후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원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당에서 조국 장관의 예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피해자라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장관이 참여하는 것도 싫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파행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조국 장관이 오는 것도 두 당의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두 보수 야당의 지도부는 조국 장관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조정숙님, 멋있어요. 일도 멋있게 하세요. 이런 댓글 주셨고요. 자,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그 지도부 안 만나러 간다니 너무 좋다, 이런 호미님의 댓글도 있네요. 자, 11시 3분 이상민 의원이 오는 대로 제가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하기로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지각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이상민 의원 오면 좀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화면이 뭐 또 정상화가 되고 안정화되면 또 현장 화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박정희 핫스팟 현장 카메라가 한 대다 보니까
그 두 현장을 다 마크하면서 카메라 갖다 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해찬 대표와의 만나는 현장 그걸 먼저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나는 그 현장에는 카메라가 미리 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 데 좀 쉽지가 않고요. 네, 이상민 의원님 오셨네요. 제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 이거 그대로. 네. 자, 그럼 화면을 좀 저희가 넘겼다가 그러면 준비를 좀 자리 준비를 하고 그냥 앉으세요? 네, 네. 의자를 뺄까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아있는 방송 입장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제가 직접 마이크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지금 마이크 채워드리는 모습도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의원님, 네. 다 나오네요. 다 나오죠? 지금 보고 계시죠? 같이 볼까요? 예, 예. 방송 모습을 보면서 사이좋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방향이 좀 잘못돼서 카메라 방향을 좀 조정하고 저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방향을 조정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저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 조국 장관이 이해찬 대표 예방 왔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저희 인터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뉴스의 경중을 제가 뭐 조국 장관 뭐 사람이 먼저다. 제가 뭐 못생겼어요? 사람이 먼저다. 예? 네, 조국 장관이 온다고 해서 제가 저도 사람이다. 자, 요새 조국 장관만 떠가지고 말이지. 네. 뜰만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그냥 뜰만하지 않나요? 이자 글쎄 그러게 말입니다. 네, 뜰만하죠. 네. 자, 지금 마이크를 채우고 있는 이상민 의원의 모습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야, 제가 8월에 휴가라서 예,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아니 그 박 기자님이 네. 휴가인 건 휴가더라도 네. 방송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하습하시기 때문에 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하스파스로 바꾸든지 뭐 영속성이 있어야지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이거 그러면 저 개인 방송이지 이게. 아니, 그래서 박정희 하습하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뵈서 죄송하고요. 그 사이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집에서 아기 보면서 너무나 좀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 네. 이 정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부분에는 네. 박 기자님의 잘못도 큽니다. 제가요? 제가 왜? 핫스팟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제대로 경종을 올리고 제대로 따끔한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급기야 머리까지 깎고. 제 잘못입니다. 자, 우리 둘도 머리 한번 깎아볼까요? 어떤 의미로요? 왜요? 아니 그냥 요새 아, 명분이 있어야죠, 의원님. 요새 그냥 뭐 머리 거. 깎는 게 뭐 너도나도 참.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정식으로 예.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그 박종호의 핫스팟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고요. 네. 또 뵙고 싶으셨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중대 장애가 생긴 건 오로지 박종호 기자님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박 기자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도 못하더라도 제가 대신 이어서 계속 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방송 욕심을 또 계속 드러내고 계시네요. 제가 자리를 못 비우겠어요. 그래서 자리 비웠다가 의원님이 한 다음에 이상민 핫스팟을 밝힐까봐 제가 방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반가워하시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산에 올라서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주룡님 까꿍. 그 다음에 CH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현숙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 달마김님 혼내주세요. 벌떡 일어나시게 힘내세요. 혼내라는 말씀도 있네요, 의원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저를. 네. 아, 나눠서 하세요. 방송 1부, 2부. 예.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이승진님,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했는데도 이게 팬분들이 많으세요. 네. 야, 그동안 사실 의원님께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사개특위 위원장 하시면서 네.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기가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인기가 빠진 걸 절감하십니까? 아니 원래 뭐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빠진 것도 들어온 것도 잘 못 느끼겠고요. 아 그래도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는 네, 솔직히 많은 말씀드릴게요. 네네. 많이 올라갔어요. 패스트트랙 때.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니 아 지금도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많이 올라간 것만 기억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저희가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자면 아마 밤새도록해도 모자랄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짧게 뭐 있었던 일들 정리하자면 조국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네. 임명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장관은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모이고 네. 보좌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스텝으로서 그 대통령이 뜻이 맞는 사람을 네. 임명하는 건 대통령 인사권에 속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얼떨떨한 사람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민심을 한번 걸러보면서 대통령이 인사권 할 때 고려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네. 하라는 것이고요. 여러 논란이 있었죠. 뭐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 뭐 중이겠죠. 진위가 밝혀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국 교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다만 이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건 무엇보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 개혁을 네.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로서 적임자다. 네. 예, 제가 지지난 3주 전인가요? 네. 저희 과방위 국회 과방위에서 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아. 그 저녁 때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네, 네. 뭐 얘기를 동료 의원들하고 하니까 광화문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종걸 의원하고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가서 조국 한마디 했죠. 어. 여러분 막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또 인기를 실감하시고. 제 인기보다도 조국의 인기. 네.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올라갔더니 예. 거기서 뭐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인사권 문제. 네. 네. 아니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에는 아직 뭐 검찰 개혁? 진입 여러 논란 뭐 있으니까 네. 그거는 차후로 미루고 네. 사법 개혁 해야죠. 아. 그럼요. 검찰 개혁 해야죠. 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실력이 있고 네. 대가 세야 됩니다. 누굽니까? 네. 조국이요. 제가 그래서 그 네, 얘기했죠. 네, 네. 조국이 뭐 이뻐서, 조국이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기 떨어졌네. 잘생겼는데요, 막 그러는 거 여기저기서요. 잘생겼죠. 그래서 예, 예. 그래요, 잘생겼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무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항의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 오빠로 꼬리 내렸죠. 꼬리 내리고. 예, 네. 예. 물론 알겠습니다. 저보다 잘생겼어요. 네. 하면서 조국만이 이 상황에서 대차게 아. 실력 있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임자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다. 네. 뭐 다소 뭐 이런저런 흠이 있고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도리다. 필요한 쓸만한 그 제목이다. 네. 그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장외에서 정말 그 강하게 발언해 주셨고요.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장관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해찬 대표 만남 이후에 이인영 대표도 만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인데요. 그럼 저희가 현장 화면 넘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 조국 장관이 네.
너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이제 본인 문제로 본인과 관련된 그 가족 문제라든가 네. 때문에 이렇게 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점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심려 끼친 것이고 네. 그 끼쳤으면 그 이상의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죠? 그렇습니다. 더 당당하게 대차게 해낸다. 그런 인물로 네. 저도 조국 장관을 아는데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이인영 대표와의 만남은 이 방송 이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TV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이게 화면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검찰 개혁 조치들 이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패스트트랙에도 네. 올라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주된 건 검찰의 권한이 과집중돼 있다. 또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검찰은 그 검찰 조직에 맞는 유능한 조직이어야 되고 네. 그러나 칼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오남용의 폐해가 없도록 네. 그런 예방책이 마련돼야 되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이 되게끔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어느 기구고 다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오늘 누가 말씀 잘하셨어요. 판검사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네. 수학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또 시험 보는 것도 없고 누가 쭉 가는 거죠. 저기 재평가하는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4년마다 평생, 평가받는데. 그렇죠. 네. 평생 판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판검사하다가 고위직 가다가 나오면 전관 예우 받아가지고 네. 또 돈도 억수같이 벌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또는 검찰권의 권한이 너무 초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남용도 됐고 네. 또 다른 권력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고 견제도 받지 않고 했다. 결국 그 네네. 피해는 국민들한테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대려고 했지만 결국 손을 대지 못했고 지난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질질질질 하다가 계속 역사의 악순환만 되풀이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못했던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말하자면 지난번 패스트트랙의 그렇습니다. 안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네. 물론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기 위한 과도기의 타협책으로 제시된 것이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또 법무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훈령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그리고요 있는 절대 인사권을 잘 발동을 하면 됩니다. 인사권. 인사권을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네. 좀 그런 점에 좀 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네. 그러나 발견되지 않았던 보석 같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등용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저 말하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스타 검사들 중심으로만 되다 보니까 사실 척결을 잘 못했어요. 쇄신을 못했고 아하.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 인사는 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니만큼 적재적소에 그런 알맞는 인물들 그리고 폐해를 저지르지 않았던 인물들 네. 또 우쭐거리지 않는 인물들을 등용하는데 인사권을 발동을 잘해야 된다. 인사권. 그게 제가 볼 땐 법무부 네. 장관으로서의 조국 장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야. 네. 그럼 국회에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면 될 일이고요. 그렇죠. 장관으로서 이제 국회 협조를 구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 물론이지만 네. 그러나 그거는 국회가 주도해야 될 일이고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이 문제는 인사권을 잘 발동을 하는 것이다. 아하. 그래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가야 도록 네. 말하자면
전면적인 그런 검사들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작업부터 있어야 될 것을 보이고 그거는- 검사를 하려면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그 검찰로서의 직무 수행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거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해야죠. 네네. 예, 우리 저 기업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죠. 승진시키거나 예, 영전시키거나 좌천하려면 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한 10년 검사가 10년 했다면 10년 정도의 지금까지 역정을 쭉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연 무죄는 얼마나 받았는지. 아하. 만약 검사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무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리한 뭐 기소일 무리한 수 있는 거고 수사와 따져봐야겠죠. 기소를 한 거기 네.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사권 부분 사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게 어떤 자리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법률 전문가로서 네. 검사는 일반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하고 다른 거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고도의 법률 전문가로 자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준 겁니다. 네. 그러면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잘 발휘했는가? 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내린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제대로 됐는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 줘야죠. 그럼 마구제비로 기소했거나 네, 마구제비로 네. 수사했으면 이 사람들은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권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오늘 사실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도록 돼 있었는데 파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피의자 아니, 장관이 어떻게 저는 국회에 나오냐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 아니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조국 장관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뭐 그 본인들이 조건 잡았어요. 본인들이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 비판하거나 뭐 도저히 마땅치가 않다고 하는 건 뭐 해임 건의안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아니 하라게 네네. 해임 건의안 못 내잖아요. 자신 없어서 내지 못하는 이가 자신 없어 못 내는 겁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어떡하나 이거거든요. 부결될 것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높으니까. 예. 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머리 깎고 또는 대표연설 보이콧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 국민들의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민심이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한국당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더라고요.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네. 국회에서 조국 장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계속 아주 냉철하게 감시하고 잘하도록 독려하고 네. 그래야지. 아니 세상에 보이콧 하라는 얘기는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국회 그러면 국회를 없애자는 얘기는 본인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표를 내세요. 사표를 네. 수기하면 되니까. 아, 나는 본회의 열렸을 테니까 이제 동의할 겁니다. 네. 아니 이상민 의원님하고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면 거의 뭐 2주마다 한 번씩 아니면 매주마다 국회 파행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회가 열려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국회 파행이 이슈가 됐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국회의 대표 연설을 보이콧 장관 한 사람을 두고 네. 그 하는 행태가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무슨 소환제도를 만들든지 국회 해산제도를 도입하든지 네. 해서 다시 뭔가 이걸 해야지. 이 상태가 지금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타격이고 네. 지금 엄청난 국제적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껍적거리고 아베 정권이 야만스러운 행태를 네, 보이고 네. 있죠. 중국과 뭐 등등이 북한이 지금 어쨌든 그러고 있죠. 네.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주 극도로 패권 전쟁이 나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또 전쟁 일촉즉발 아닙니까? 원유가 잘못하면 급등하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한의하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법도 통과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원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가는 받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든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저는 해산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산을 해서 이런 상황이면 자꾸 취지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를 가동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산해서 국민의 뜻을 다시 묻고 다시 재구성하는 게 낫다. 이게 뭐 개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의 뜻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거고 21세기에 맞는 건데 너무 참 늦다. 내년 뭐 총선 남아 있지만 늦다는 생각 좀 해보고요. 어제 제가 저희 박정환 핫스팟에서 황교안 대표 삭발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전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약간 축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의원들 표정도 사실 밝았어요. 하기 전에 밝고 그다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분들께서 황교하는 게 외치면서 뭐 박수도 많이 보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황교안 대표만 좀 침울한 모습을 표정으로 입장을 하는 그 현장을 좀 보고 왔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저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상상은 못했는데 전격적으로 5시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겠다 예고하고 삭발해서 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많이 와서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 이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를 깎아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그 국민의 온갖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참 XX 같은 정당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인데 국정의 하나의 큰 축을 파트너를 힘을 갖고 해야 될 그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일로 머리를 깎고 이랬다. 참 좀 한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아니 그러면 아베가 우리 경제 침략하고 온갖 능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할 때는 분노 안 느꼈습니까? 예? 조국 장관 된 건 뭐 배 아픈 겁니까? 아니 뭐 본인은 장관까지 하고 총리까지 한 양반이 뭐 그렇게 저 조국이 장관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면 아베가 한 거에 대해서는 분노 느껴봤습니까? 그때는 친일적 행태를 보였던 것이 자유한국당 사람들 아닙니까?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그 조국 정국이 한 달여 전에 시작이 되면서 일본 관련 뉴스가 싹 들어갔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조국 장관 후보자 그 여러 가지 의혹, 언론에서 정신없이 제기했던 기사가 쏟아지던 거기에 집중되면서 그러니 아베가 볼 때는 지금 극우 내각으로 지금 구성했지 않습니까? 아베가 좀 거기도 기가 막히는데 근데 아베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심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100년 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래 넘실넘실 아이고 지네끼리 싸우고 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네끼리 사색당파해서 분당을 이뤄가지고 하고 있네. 그것만 더 보도를 하겠죠. 우리 쪽에 일본 쪽에 이렇게 오히려 영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다시 또 재연출을 하고 있느냐. 다시 100년 이후에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똘똘 뭉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보기 싫어서 단지 내가 정권 잡고 싶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물고 늘어지고 발목 잡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행태이고 이들 때문에 국론이 더 증폭되고 분열이 증폭되고 그게 일본에는 국민들 보도가 사이에 되고 갈등이 나고 아베는 더 우리를 한심하게 여길 테고 그렇습니다. 뭐 일본의 이 경제 보복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계속해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삭발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보수권의 대선 주자로 내가 대표다. 내가 1순위다. 이거 좀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보수 대통합. 좀 우스갯소리 하면요. 네.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 이번에 삭발한 사람들끼리 한번 당하나만 되면 어떨까요? 몇 사람 되던데. 오늘 김문수 전 지사도 김문수 지사도 한답니까? 전 지사? 오늘 11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면 아, 삭발당. 저 그래서 정강정책 1조가 네. 우리는 무조건 머리 깎는다. 투쟁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국 장관이 임명한 이 부분을 매개체로 좀 모여서 제3지대 당을 만들든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오든 어떻게든 보수와 진보 1대1 싸움을 내년 총선에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때 뭐 성공할까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보수 건강한 보수인가라는 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집권 세력, 민주개혁 세력이 유능하게 아주 잘 해야 이 소위 수구들의 반동을 저지하고 제 방향대로 갈 수가 있다.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셨고요. 예. 반동이 세게 왔어요. 예, 이번에 세게 오죠. 반동이 세게 시작입니다. 어허. 세게 이제 온 게 아니라 세게 시작을 어, 한 겁니다. 시작 이미 자체가 세다. 오래전부터 틈을 보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조금씩 스멀스멀 들어왔는데 네. 조국 장관 사태를 맞이해서 그 아주 잘 걸렸다라는 그런 심정들로 반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다 더 좀 전략적이고 네. 세밀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야당에서 보수 야당에서는 조국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민생을 챙겨야지만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요, 예. 아니 뭐 민생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개혁도 해야 되고 민생도 해야 되고 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소임입니다. 책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 여기서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것. 민생을 네. 살펴야 되는 건 정치인으로서 국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저는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늘 있을 교수단체 대표 연설도 네. 민주당 대표가 오늘 연설할 날이거든요. 그렇죠. 해야죠. 왜 취소합니까? 아니, 왜 취소합니까?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긴 왜 안 돼서 이미 됐습니다. 네. 의사 일정의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냥 하면 돼요. 하는데요. 그리고 네. 내일 야당이면 야당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은 그냥 안 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무한하는 거죠. 그럼 왜 CCBB 귀책 사유에 따라서 그걸 구분해서 분명히 각을 지우지를 못하고 네. 오늘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이 조국 장관 출석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끌려다니냐 이겁니다. 왜 끌려다닙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원활한 관계가 됩니까 지금? 원활함이 없는데 무슨 관계를 합니까? 네. 그거는 저 사막에서 신기루 쫓아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는 국민에 대해서 국민과 약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냥 각지고 우리는 간다. 지금 이번 정기국회는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저 자유한국당이 협조할 리도 없고 예산만 잘 통과시키면 되는데 예산은 다행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네. 지금 12월 2일까지 통과 안 그렇죠. 되면 예, 본안이 예.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 다행스러운 표결하면 면인데.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오늘 참 세게 말씀해 주시는데 국민만 믿고 가자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국정감사도 원래 들어가고요. 네. 예, 다 해야죠. 왜 근데 지금까지 계속 끌려다니는 형국 아닙니까? 나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좀 더 결기를 갖고 대책에 나가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조국 장관도 본인이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장관에 임명된 거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당당하고 대책에 해내라. 네. 성과를 결실을
맺어라라는 것이니만큼 대통령도 부담스러움을 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내야 됩니다. 네. 예. 아마 해낼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 오늘 표정을 봐도 뭐 계속해서 뭔가 그 결의에 차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해 보이기도 하고 뭐 아마 이 자리가 주는 그냥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업무, 그 임무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그 포스터 작성한 거기에 뭐 특혜가 있었냐 아니면은 그 잘못된 걸 가지고 특혜 있었죠. 예일대 갔냐 아니, 뭐 이런 거죠. 나는 그 서울공대 의혹이 서울대학교 네. 공대 교수가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부탁받아서 그 실험실을 제공했다는데 그 교수 넉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자기 개인 재산이에요. 학교. 서울대 공대에 네. 국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고 말하자면 국립대니까요. 예, 예. 국립대와 같은 이제 말하면 재단이지만 국립대와 같은 그렇죠. 대학교 아닙니까? 네, 서울대학교 그 실험실에는 온갖 저 비밀스러운 사항도 있고 또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항도 있고 네, 네. 그러는데 그거를 왜 고등학생한테 실험실을 빌려줍니까? 그러면 아무 고등학교 학생이나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줍니까? 특혜입니다. 아하, 그거 아니 자체가 지금 특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고개 들 수 없는 입장이에요. 네. 본인이 지금 조국 장관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장관 물러나라고 하려면 네. 본인도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원 물러나야죠. 아니 왜 이렇게 남에 대한 손가락질을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 합니까? 그 서울대 교수도 저는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한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네. 아니 뭐 고등학생이 와서 자기에서 뭐 아이디어 주고 뭐 한참 잘 장황하게 말 늘어나요. 그런 사람이 서울대학교 공대니까 서울대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봐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특권 네. 보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교수들 사이에 서로 품앗이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스펙 밀어주고 네네. 입학사정관이나 뭐 수시나 이렇게 해서 한 얘들이 적지 않게 만연되어 있다라는 네. 점이 정말 대한민국이 이 중대 결합이고 이거는 시급히 개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사회들 교수들 중에 일부 몰직한 교수들이 네네. 정권마다 폴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줄닦기 이게 뭐죠? 정치인들한테 줄대고. 대가지고 예. 정권 잡으면 그쪽에 쫙 무슨 위원회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거 노리고 있다가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대해서는 스펙을 서로 교환해가지고 품앗이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다 이 한심한 건 떠나서 그 이전에 서울대 공대 교수부터 네. 아주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혹이 어제 뭐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아들 관련된 의혹, 또 딸 관련된 의혹 이게 검찰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뭐 이 부인도 뭐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 참 어찌된 영문인지 그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사항들이 계속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이에 관련된 비판도 있는 상황이고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법무부에서도 이걸 공보 준칙을 좀 바꿔가겠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여러 가지 결과를 이제 보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다만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절차와 방식을 할 때 좀 의문인 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직전에 그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그렇죠. 등등의 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네. 한 여러 가지 조치가 석연치가 않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확증이 없으니까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이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압수수색했다고 하니까 조국 장관 그 임명 반대가 높아지고 또 이제 이 기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비등비등해졌는데 반대랑 찬성이랑 근데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했다 하니까 또 여론조사가 반대가 높아지고 이게 제가
그 왔다 인사청문회를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기소라는 문자가 여상규 그 법사위원장 네. 책상에서 쓰여져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책상에. 무렵이 네. 그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 한 11시, 10시 반, 11시쯤 네. 그때쯤이었는데 그러면 그리고 여상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어느 의원, 제가 보기에는 김도읍 의원 같은데 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글자가 보였습니다. 카메라에 잡혔어요. 예. 그거 보면 그러면 공식 12시 넘어서 발표가 됐는데 네.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기소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뭐 정보가 내볼 돌았다. 때는 내볼 때는 아니 매우 심상치가 않아요. 아하. 내통하는 무리들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내통하는 보면. 무리들이 있구나라는 네. 걸 충분히 의식이 갑니다. 여상규 그 위원장이 기소라는 말을 기소라고 썼습니다. 그럼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보셨을 거예요.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 기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죠, 사실. 예. 그 자꾸 이제 뭐 기소되면 뭐 장관 안 하겠다 이걸 유도하려는 네. 압박용으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예. 전 이거 그러면 저희가 좀 마무리하면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 총선까지 조국 정국이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은 계속 하고 싶겠죠. 추석 민심은 좀 어떠셨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던가요? 반반입니다. 반반. 예. 그러니까 조국은 반드시 장관을 해서 그 사법개혁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네. 조국이 저렇게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은데 아하. 왜 장관을 시키냐? 아주 극과 극으로 아주 적개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예. 지역 민심이 그랬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 민심을 내세우면서 한국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조국 장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나라 일본과의 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뉴욕에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이나 예측을 좀 들어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어떻게 국회가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이런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민생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저는 궁금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뭐 조국 장관 것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할 것은 틀림없고 뭐 그런 중에 이제 돌파해 나가면서 네. 이 난국을 극복해 내야 되겠죠. 그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 아니고 북한 문제라든가 또는 일본 문제라든가 미국 네. 문제라든가 또는 뭐 러시아 중국과의 문제라든가 뭐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이라든가 네네. 미국과 일본과 이란과 사이의 국제 분쟁이라든가 이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생 변수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려움이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는 중에 우리도 그 와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가 어쨌든 지금 쉽게 지금 다시 진작이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고 네. 그걸 쉽게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다음에 신기술 산업에 어떤 물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네. 거기에다가 일본이 경제 침략으로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중, 3중, 5중으로 밀려오고 있는 던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능히 극복해낼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뛰어난 리더와 또 결집된 국민의 힘 네. 이게 필요한 건데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이 분열돼 있다. 그러니까 예. 다 이제 조국을 위하는 마음 같은 것 같은데 어느 조국이냐, 어느 조국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뭐 삭발한 김문수 전 지사나 어제 삭발한 황교안 대표 지금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단식 중인 오늘 3일째 단식 중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 뭐 이현주 무소속 의원,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국당 의원들 보수 야당들은 그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보이콧하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려는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을 포함한 뭐 정의당, 그러니까 범진보 세력,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론을 좀 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네. 대해서 그 응원을 보내는 분들조차도 저 극렬한 야당의 행태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퇴를 한다고 뭐 그런 카드도 지금 뭐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사퇴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당에서 어인직 사퇴는. 참, 그러니까 이거 저는 사퇴하면 수리하고 싶은 게 속마음인데 네. 그렇다고 또 저 수리를 몽땅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깜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운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는 저는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네. 상대 생각이 다른 분들을 적개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그렇죠. 존중하고 네. 그리고 공통의 분모를 찾아내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네.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성계를 벗어나는 행태를 할 때는 따끔한 말씀 좀 보여주셔야 된다. 네. 의원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컴백을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좋습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저도요. 예. 저도요. 의원님 그동안 방송 많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음껏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니 뭐 네. 지역 혹시 바쁘시면 제가 나갈게요. 저만 나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을 본인이 이제 하시는 거에 이의가 있는 이상민 의원님이시니까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모셔가지고 이상민 의원의 현안 분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나아가야 될 그런 길 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댓글을 보면 자 조국 천국이라는 댓글도 있고 검찰 개혁 쉬운 게 아니라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조국 못 지키면 일제 시대로 이명박근혜 시대로 가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힘을 줘야 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어쨌든 뉴스 넘넘님이 의원님 조국보다 잘생기셨어요. 이런 댓글. 네. 이런 분이 이렇게 소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분 봤습니다. 예. 뉴스 넘넘님이 너무 이상민 의원님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뵐 때는 또 더 힘찬 말씀, 더 강력한 그런 발언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나저나 국회가 열려야 또 의원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국정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저희 오랜만에 뵀으니까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좀 마무리 해보죠. 네, 우리 저 박종호의 핫스팟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한 달 남짓 이렇게 쉰 것 같은데 한 1년 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박종호 기자께서는 사과하시고, 만약에 박종호 기자님이 정말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저는 제가 이어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마이크 좀 줄여주시고요. 네,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조국 장관과 그 이인영 원내대표 만났던 그 현장, 뭐 이해찬 대표 만났던 현장은 저희 좀 이따가 오마이뉴스 TV 그 유튜브 VOD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전남도 교육청 그 산하에 있는 그 전남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에 대한 홍보 영상을 이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학교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좀 뜻깊은 곳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나레이션을 했어요. 이 영상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까? 의원님도 이제 올라가시면서 한번 그 영상 보시면서 저도 교육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앞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님. 그래도 제가 마이크를 놔도
대타로 진행할 분이 계시니까 너무나 든든하네요.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요. 전남도 교육청 영상을 저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